안녕하세요, 에드맘입니다. 오늘은 제가 아이를 키우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선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. 아이들이 조금 더 어렸을 때는 이제 다른 분들과 마찬가지로 정말 책을 좋아하는 아이, 세상과 잘 동화돼서 세상을 아름답게 보고 그 가치를 즐기고 그런 어떤 인문학적인 소양이 가진 아이로 자라기를 되게 바랬어요. 그래서 저의 거의 모든 교육의 초점이 좋은 책을 제가 구비를 해서 아이에게 제공해주고 그 아이가 그것을 읽고 그 다음에 좋은 곳을 다니면서 아이가 보고 느끼고 또 제가 좋은 말을 하고 아이도 그것에 대해서 좋은 것만 보도록 그런 측면에서 많이 연습을 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나중에 아이가 더 커도 절대 이 마음 변치 않고 인문학적인 아이로 자라기를 또 그렇게 소망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결심을 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제가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. 너무 잘하고 있다. 너무 아이를 잘 키운다. 왜 이렇게 아이를 잘 키울까? 사실 이런 자화자찬에 좀 빠져 있었는데 그러다가 아이가 이제 유치원에 들어가면서 좀 제가 영어 유치원을 학습식 영어 유치원을 보냈어요. 근데 애들이 보니까 영어가 문제가 아니고 수학을 하고 있더라고요. 그래서 좀 제가 수학을 시작을 안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보고서 좀 약간 현타가 심하게 오면서 수학이 중요한가? 약간 이 생각에 그리고 내가 잘하는 게 아닐 수도 있겠다. 그리고 이 세상에 육아를 잘하는 수백 수천 수만 명의 엄마들이 많겠구나 이런 걸 느끼면서 처음으로 이제 현타를 맞게 돼요. 그래도 이제 저는 고집을 꺾지 않았죠. 그때까지는 어쨌든 제 방식으로 아이를 잘 키워보겠다라는 생각에서 이제 아이를 열심히 키웠어요. 사실 생각이라는 게 하루에도 수십 번이 바뀌고 세월이 지나면 당연히 여러 번 바뀌는 게 당연하잖아요. 그래서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는데 유아 때와 이제 초등 들어갔을 때 그 사이에 저의 그런 어떤 사고방식이 완전히 바뀝니다. 그게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초등학교에 들어갔기 때문이겠죠. 아무래도 그런 것도 있고 이제 서서히 현실적인 교육가 그 전에는 육아 혹은 보육의 개념이었다면 교육의 개념으로 바뀌는 아이의 시점에서 저도 생각이 글로 이동을 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급격하게 생각이 바뀌게 되었어요. 그래서 그제서야 조금 생각을 했죠. 아이가 공부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? 직접적으로 어떻게 공부를 시켜야 잘할 수 있는 거지? 라는 방법을 찾게 되었어요. 그래서 보니까 제가 그동안은 계속 간접적인 방법으로만 공부를 잘하게 하는 그런 방법들 썼더라고요, 아이한테. 그런데 제가 사실 마음속으로 원했던 거는 정말 공부를 잘하는 그런 아이였던 건데 한 번도 여태까지 그렇게 공부를 잘하기 위한 아이로 키워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좀 힘들었고 제 가치관에 혼란이 생기기 시작했어요. 처음에는 부정도 많이 했어요. 아니야, 이렇게 아이를 한 방향으로만 끌고 간다는 건 요즘 시대에 맞잖아. 이제 앞으로는 로봇도 많이 나오고 아이도 줄어서 대학도 안 갈 텐데 꼭 이 방향으로만 교육시키는 게 맞을까? 다른 방법도 있을 거야. 다른 아이들과 비교하지 말자. 나는 내 길을 가자. 등등 이런 생각들로 저의 정신무장을 좀 했던 것 같아요. 지금 생각해보면. 그런데 제가 마음 깊은 곳에서 원했던 거는 아이가 입시에서 성공하는 것이었던 것 같아요. 그런데 그것을 숨기고 제 마음을 애써 부정하면서 아닐 거야. 너 다른 방법을 원하잖아. 다른 방법도 있어. 다른 길도 있어요 하면서 계속 저를 속였던 것 같아요. 그런데 여기까지 들으시면
아이를 왜 그런 식으로만 한 방향으로, 공부가 전부가 아닌데 왜 한 방향으로만 키우지 하고 좀 안 좋게 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. 뭐 혹은 나도 비슷한 생각이다 라고 또 동의를 해주시는 분도 계실 텐데, 저는 어떤 교육관에 있어서 옳고 그름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. 자기가 자기 자신의 아이를 어떻게 키울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자신의 철학도 있겠고, 어떤 어렸을 때 교육받았던 양육관이, 자신의 부모의 양육관이 자기 자신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니까 당연히 이거는 복합적인 요인으로 결정이 되는 거라서, 그것을 자기가 부정한다고 해서 그게 없어지고 긍정한다고 해서 그게 더 강화되고 이제 이런 거는 아닌 것 같거든요. 그래서 저는 입시에 관심이 굉장히 많은 엄마였던 거예요. 그런데 그걸 제가 스스로 부정하고, 아닐 거야, 입시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이 될 수는 없어, 혹은 아이가 아직 어린데 뭘 벌써부터 그렇게 입시 타령이야? 뭐 이런 식으로 합리화하면서 계속 시기를 늦췄던 거죠.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. 제가 만약 입시에 관심이 있는 사람인 걸 인정을 하고 처음부터 그렇게 아이를 그런 쪽으로 바라보는 걸 인정을 할 수밖에 없었더라면 처음부터 그 방향으로 아이를 키웠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제 말은 6세 때부터 7세 때부터 학원 레벨 테스트를 보고 학습식 공부만 시키고 책상에 앉혀놓고 이런 걸 할 걸 한 게 아니고요. 명확하게 목표를 그때부터 세우고 아이를 어떻게 단계별로 이끌어주고, 그 다음에 체계적으로 중요한 것들에 시간을 쏟는 법을 알려주고, 쉬는 시간엔 또 어떤 식으로 놀고, 시간 관리는 어떻게 하고, 이런 것을 정말 놀면서 생활에서 스며들도록 습관으로 되도록, 대충대충 하지 않도록, 뭐든지 열심히 하도록, 노는 것도 열심히, 공부할 때는 또 열심히.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아이에게 체계적으로 연습을 시키지 않았다, 준비가 부족했다, 공부가 부족했다, 이것을 제가 인정을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지금 제가 아이를 보면 좀 그런 부분들이 많이 부족한 느낌이에요. 조금 더 일찍 이 아이에게 내가 엄마로서 중요한 것을 인정을 하고 아이에게 더 일찍 가르쳐 주었더라면, 더 같이 연습을 해 나갔더라면, 더 같이 공부하고 미리 함께 생각해 볼 시간이 있었더라면 훨씬 더 지금 편하게 지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말이 좀 되게 길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, 쓸데없이 아이에 대해서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 미리 공부하셔라,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부정하지도 말고, 그렇다고 해서 자책하거나 나는 왜 이러지? 나는 왜 이런 사람인지 그럴 필요도 없고요.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자신 있게 밀고 나가시되, 단 전문가나 그런 미리 겪어본 선배 부모들의 말씀에는 반드시 귀를 기울이셔야 해요. 그게 뭐냐면 옆집 엄마를 만나서 얘기를 듣고, 모임을 만나서 모임에 나가서 정보를 얻고 이런 게 아니고요. 독서를 통해서 혹은 어떤 강의를 통해서 그런 내가 내면에서 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대화를 끊임없이 해보시고 그것을 밀고 나가시라는 거예요. 저는 그거를 좀 놓쳤던 것 같아서 좀 후회가 되거든요. 그 놓쳤던 데는 이유가 뭐 있었겠지만 가장 컸던 건 좀 체력이 안 됐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내가 이렇게까지 힘들고 아이를 이렇게 노산으로 힘들게 키우는데 이것까지 해야 되나? 약간 그런 핑계가 좀 있었던 것 같고, 그다음에 좀 공부가 부족했었지 않았나 싶어요. 이 정도까지,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을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밀고 나가려면 100의 힘이 있어야 하는데 한 3, 40 정도의 힘만 가지고 이걸 끌고 나가려니 100까지 못 가고 거기서 자꾸만 뒤로 가게 되고, 그런데 제가 그거를 좀 메타인지를 끌어올려서 난 아직 지금 30밖에 없네 라는 걸 미리 좀 더 알았더라면
70을 더 채우고 100까지 자신 있게 밀고 나갔을 것 같아요. 그런데 거기에 대한 의지와 어떤 동기 그리고 노력이 좀 부족했다라는 것을 지금 와서 이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.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자기 자신의 육아관, 철학에 대해서, 교육관에 대해서 밀고 나가셔라. 단 확실하게 밀고 나가기 위해서 많은 공부를 하셔라. 많은 독서와 준비를 하셔라. 아이들 어린이집, 유치원 갔을 때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공부를 하셔라. 그러면 나중에 더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다. 이제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. 네, 그러면 얘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.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